안녕하세요. 부동산의 새 아나바다 현상에 따른 부동산 투자 전략, 부동산 자산관리 전략을 강의하게 될 명지대학원 부동산대학원의 고상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부동산 제가 아나바다란 말을 썼는데요. 아나바다란 말은 상당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껴 쓰자, 나눠 쓰고, 그리고 바꿔 쓰고, 그리고 다시 쓰자인데, 아나바다란 말 자체를 IMF 때부터 제일 먼저 썼던 단어인데, 지금 최근에 부동산 현상이 기존에 있던 틀에서 벗어나서 약간은 변형되는 형태로 스타일이 바뀌고 있는데요. 새로 부동산에 진입을 해서 개발을 하는 경우는 많이 줄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기존에 있던 거를 리모델링하거나 개축하거나 재축하거나 이런 형태로 해서 부동산 수익 상상을 하기 위해서 건드리는 형태가 많아지면서 예전같이 신규 아파트 몇만 세대를 공급한다 그런 경우는 이제 극히 드물 거고요. 이제부터는 부동산을 갖고 활용을 하자. 그래서 아껴 쓰면서 어떻게 바꿔갈 건지, 그리고 다시 쓰면서 어떻게 활용도를 높일 건지, 그리고 나눠 쓰면서 어떻게 이걸 분할해서 더 수익을 창출할 건지에 대한 그런 내용을 부동산 현상에 접목을 시킨 거기 때문에 아나바다라는 현상을 가지고서 부동산 정책을 풀어나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도 아나바다가 부동산과 무슨 관련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거와 관련된 사례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원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서원마을인데 1970년대에 이 지역 일대가 개발제한구역 묶여 있다가 2009년에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해당 지역 내에서 이제 증계 재축이 가능하게 됐는데 그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좀 약간 해제되면서 해당 지역에서 어떠한 새로운 형태로 가는 형태에서 개발을 할 때 소규모로 전면 개발이 아닌 일반적으로 그 자진적인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라 자진적으로 증계 재축을 해서 성공한 마을입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 내에서 서울에서 16억 정도를 지원하고 구청에서 한 20억 정도를 지원해서 해당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아서 담장도 허물고, 그리고 해당 지역 내 마을 어떤 마을회관이라든지 어떤 선사 유적지 같은 거 관련된 시설 체험 교실을 만들어서 해당 지역 내에서 자치적으로 만들어진 마을입니다. 네, 여기는요, 기존에 있던 그 옛날 70년대 졌던 그 주택 그대로 남아 있고요. 여기 담벼락을 헐궜는데 이 담벼락을 헐으면서 대문 하나 만들었는데 여기는 주차장 부지로 쓰고 한 2대 정도 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지붕 정도만 리모델링을 하고 현재 상태는 그대로 예전에 그대로 보존된 상태라 이제 이 주택 내에서 옛날과 동일하게 거주만 하고 있는 형태고요. 그리고 포스트박스 보시면 포스트박스가 이 지역의 특징인데, 자, 이제 새 아나바다 운동에 우리는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알아볼 건데요. 그 아나바다 할 때 아는 아껴 쓰기, 세이브입니다. 이런 현상이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아껴 쓰기의 가장 키워드는 한 3개 정도로 분류할 수 있는데, 직주 근접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직주 근접이랑, 그리고 저탄소 녹색 성장, 그리고 다운사이징. 이런 현상에 따라 우리가 이제 부동산에 어떻게 접목을 시켜서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건데, 일단 직주 근접이라는 게 왜 나왔냐면, 일반적으로 경기가 지금 현재 침체가 돼 있죠. 그래서 실물 경제가 침체가 됐을 때는 모든 것을 아껴 쓰는 겁니다. 최근 뉴스 보니까 카드 쓰는 것도 줄었고요. 그리고 고유가로 인해서 그 기름값을 끄는 횟수도 되게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유소가 최근에 되게 힘들다는 게 많이 나오는데, 그런 이유가 그 실물 경기 침체로 인해서 교통비도 절약을 해야 되고 시간적인 절약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주택에 대한 수요는 어디로 증가할 것이냐? 당연히 내가 직장을 다니는데 그 직장하고 내가 살고 있는 주거지역과 가까워야겠죠. 그래서 현상 중에 하나가 직주 근접 현상이라는 게 우리가 그렇도록 많이 들어왔지만 그게 이제 직접적인 현상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직주 근접이 뭐냐? 그럼 직장과 주거가 가까운 거를 말하는 거죠. 그럼 직장과 주거지역이 가깝다는 뜻은 2가지로 해서 가능합니다. 물리적으로 볼 수도 있고 시간적으로 볼 수 있는데, 물리적이라는 거는 거리를 말하는 건데, 내가 여기서 직장까지 가는데 교통비를 줄이고 기름값을 줄일 수 있으려면 가까워야 되는데, 단순히 거리만으로 보는 건 아니고 시간적인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시간을 만약에 예를 들어 거리는 먼데 KTX를 타고 가서 상당히 속도를 줄일 수 있다면 그것 자체도 직장과 주거가 가깝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도로라든지 어떤 철도의 영향에 의해서 이게 직주 근접이 되는 현상도 최근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가장 지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GTX인데요. 그럼 GTX라는 것도 하나의 직주 근접 현상으로 어느 지역에 주택의 수요가 부동산의 수요가 몰린다라는 거를 우리는 이제 직감적으로 감을 잡아야 돼요. 단순하게 저 주택이 오를 거다, 저기 지역 토지가 오를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회적인 현상에 따라 이제는 직주 근접의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직장과 주거가 가깝다고 단순히 해석하는 것은 거리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시간적인 거리로도 여러분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역세권 개발이라는 게 딱 들었을 때 역세권 개발은 역지역을 개발한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그 역에서 내가 갈 수 있는 직장과 교통편이 편하게 되면 그쪽으로 몰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세권 개발이 대표적인 직주 근접의 어떤 현상 중에 부동산 수요가 몰리는 건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직주 근접에 주택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건데요. 그거는 주택 시장이 침체가 되면 주택 가격이 상승한다는 기대감은 낮아지게 됩니다. 그럼 낮아진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디로 가냐면 실제 내가 거주하면서 편한 곳으로 가는 거야. 이제는 주택을 소유의 개념으로 가야지 투기의 목적, 즉 소유를 하면서 주택 가격이 상승할 거를 기대하면서 나는 저걸 사둬야겠다. 이제 그런 의미가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말 실질적인 실거주에 적합한 주택의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뛰어난 입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 이제 선호도가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편의시설, 예를 들어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단순히 직장과 가까운 게 아니라 병원이라든지 특히 중요한 게 학군이죠. 대한민국 사람은 학교 좋은 데 보내야 되거든요. 내 자식이 좋은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학군 관련된 거, 인프라, 이런 것들이 어떠한 직주 근접에 큰 영향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배후의 전세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것은 실제 거주하려고 하는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내가 거주를 안 하더라도 전세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몰리게 된다는 것이죠.